이제 결합 의지에 따라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결합 의지, 테니스라는 학자가 결합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냐면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눴습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눴습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눴는데 분명히 뭐에 따라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입니다. 아까 전에 뭐였어? 접촉 방식에 따라서였어요.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번에는 결합 의지. 여기 볼게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속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의지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천적인 의지. 의지와 무관하게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공동사회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선택의지, 후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후천적 의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 본질적, 자연적인 의지에 의해서 성립하면 공동사회, 선택적, 후천적, 의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성립하면 이익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보세요. 여기 공동사회는요. 그 결합한 자체가 목적입니다. 유사하죠. 1차 집단과 유사합니다.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에 속한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또래 집단, 여러분이 선택했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가보면 그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동네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그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몇 명을 뽑아서 내 또래 집단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친족,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 자연적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공동사회가 되고 그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인간관계는 친밀하고 정서적이고 신뢰감이고 협동심이 있고 그리고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이잖아요. 가족 보면 가족 간에 뭔가 잘못하면 그래 너를 고소하겠어. 법에 한번 제재를 받아볼래? 뭐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어떤 인간극장에 어떤 가족이 나왔는데 첫째 딸이고 막내 딸이고요. 그 가운데 5명이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일곱 애들. 정말 막내 딸은 진짜 갓난애기고요. 쫙 이렇게 서열별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냐면요. 각자 할 역할들을 딱 규정해 놓습니다. 너는 뭐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집안일에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너는 빨래 넣는 거, 너는 빨래 개는 거 뭐 이렇게 하고 그 막내 꼬맹이는요. 하는 일이 뭐냐면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니까 신발을 막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발을 그 꼬맹이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막 정리해요. 어때요?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 공동사회가 그 집안의 가풍 또는 관습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사회는 보시면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했어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학교,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이익사회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선단체는요. 자선단체, 시민단체. 자선단체,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익사회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상식에 근거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익사회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테니스가 결합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분류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 학자가. 그랬을 때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했다면 자선단체나 또는 시민단체,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구성원이 후천적 의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이익사회라고 불리는 거죠. 이익사회라고. 꼭 이 이익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회계약서를 할 때도 자연상태 하면 어쩐지 그 자연이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익을 막 돈, 금전 막 이런 걸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 사고가 굳어져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사회 이런 것들도 이익사회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사회, 공동사회의 분류 기준은 결합의지니까. 결합의지에 따라서 후천적이라면 이런 것도 다 이익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공동사회는 그 결합한 것,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익사회는 필요에 의해서 결합이 되죠.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 환경 보호를 위한 그 필요, 교육을 위한 그 필요,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한 그 필요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배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오히려 수단이 되는 거죠. 목적 지향적 효율성 지향. 구성원의 계약 절차 규칙에 의해서 운용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의 결합의지. 이거 어떻게 외우죠? 퇴, 결, 공. 이렇게. 군대 갔다 온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외워야 되니까.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의 이익사회. 결, 공, 이. 이렇게. 예. 공익 갔다 오면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성격이 1차 집단과 공동사회가 유사하고 2차 집단과 이익사회가 유사해 보이죠. 예, 유사한 것은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1차 집단 이꼴 공동사회, 2차 집단 이꼴 이익사회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테니스라는 학자가 결합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쿨리라는 학자는 접촉 방식에 따라서 분류 1차, 2차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성격이 비슷해지지만 분명히 1차면서 또 다른 이익사회인 그런 집단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네 개를 각각 알아두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